병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우린 쌍둥이야라는 은호의 목소리가 적막한 병원 복도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영란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섭니다. 30년간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쌍둥이, 내가 한유라? 영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하얀 병원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사상 누각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복도 저 끝에서 간호사가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다가오지만 영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먹먹한 느낌만이 온몸을 감쌉니다. 영란은 휘청거리며 계단 쪽으로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뭐였지? 온갖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자동문을 나설 때 영란은 뒤돌아 병원을 바라봅니다. 저 5층 병실에는 자신의 쌍둥이 오빠라는 우진이 누워있고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은호 언니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온 또 다른 쌍둥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을 수가 있어? 영란의 가슴에서 절규가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막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릴 뿐입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이 켜지고 영란은 그곳에서 멈춰섭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과연 맞는 길이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영란은 집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평소라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30분이면 도착할 집인데 오늘은 그 길이 무척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느새 하늘에서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영란은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며 거리를 방황합니다. 네온사인들이 비에 젖어 흘러내리는 밤거리, 영란은 마치 자신도 그 네온사인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가지만 영란만 홀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였지? 앞으로는 누가 되어야 하지? 텅 빈 공원을 발견하고 영란은 젖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엄마,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30년을 살았다니.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져갑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엄마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던 포근한 밤들, 영란아, 우리 딸하며 다정하게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 어깨에 엎여 놀이공원에 갔던 즐거웠던 주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첫돌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대학교 졸업식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는데 동시에 거짓이기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내가 사랑받았던 것도 가짜였나? 영란은 벤치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빗방울과 눈물이 뒤섞여 볼을 적십니다. 어느새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란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마주봐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딸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공원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영란은 마침내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대로 비를 맞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영란은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진실일까,
아니면 위안일까? 새벽 2시, 영란은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합니다. 평소라면 당연하게 열고 들어갔을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마치 이 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안에서는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뉴스에서 나오는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엄마가 혼잣말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 나쁜 년이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걱정 가득한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까? 영란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거둬준 엄마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왜 숨겼냐고 따져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다가 다시 놓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열었을 문인데 오늘은 무겁기가 천근만근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영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드디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신발장 앞에서 다시 머뭇거립니다. 신발을 벗어놓으면서도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거실에서 성희가 영란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봅니다. 밤늦게 비에 젖은 채로 들어온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영란아, 왜 이렇게 늦게? 비까지 맞고 어디 갔었니? 성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란은 엄마를 바라봅니다.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이 사람, 밤늦게까지 기다려주는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의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엄마, 나 병원에 다녀왔어요. 영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엄마와 딸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똑똑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엽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한유라라는 걸요.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영란은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엄마에게 묻는 것, 그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성희가 크게 숨을 들이쉽니다. 30년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립니다. 영란아, 그건 쌍둥이라고 했어요. 우진이랑 은호 언니랑 나랑 우리가 쌍둥이라고요. 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진석이 소음을 듣고 거실로 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며 나온 진석은 영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영란이 아버지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는 걸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진석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집니다. 30년 전 아내가 어디서 데려온 갓난아기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성희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영란아. 정말 미안해. 성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미안하다는 말로는 풀리지 않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거짓말하고서 미안하다고요? 영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뒤흔듭니다. 진석이 두 사람 사이에 서며 중재하려고 합니다. 영란아,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영란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30년간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 거짓 속에서도 진짜였던 사랑에 대한 혼란이 영란을 괴롭힙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성희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진석은 무거운 표정으로 신문을 들고 있지만 한 글자도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완이는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집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밥을 먹습니다. 영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다 말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 이상 숨기지 말고요. 성희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고성희가 너희를 버렸어. 갓난아기 3명을. 병원 앞에. 말을 하면서도 성희 자신도 그때의 충격을 다시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립니다. 3명이요? 영란이 되묻습니다. 쌍둥이라고 들었는데 3명이라니 또 다른 충격이 밀려옵니다. 쌍둥이 남매였는데 우진이랑 유라. 그러니까 너.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 성희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완이가 수저를 떨어뜨리며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언니가 입양이라는 거예요? 진석이 완이를 달래려며 말합니다. 영란아,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하지만 이미 영란의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었는데 진정하라고요? 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식탁 전체를 뒤흔듭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가족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성희가 울먹이며 자신을 변호하듯 말합니다. 버려진 애를 내가 키웠어. 사랑으로 키웠다고. 내 친딸처럼. 하지만 이 말이 영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럼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30년 동안 숨겼어요? 제가 알 권리는 없었나요? 영란이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그 순간 영란의 팔에 부딪힌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깨진 그릇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마치 30년간 이어져 온 가족의 평화도 그 그릇처럼 깨져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완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진석과 성희는 말을 잃고 바라만 봅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에는 30년 만에 만난 세 남매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영란, 우진, 은호는 처음으로 진짜 남매로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한 친밀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영란에게 물어봅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 어렸을 때. 혹시 꿈에서라도. 자신도 어린 시절 기억이 흐릿하지만 혹시 영란이 뭔가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영란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꿈에서 봤어요. 어떤 남자아이가 저를 업고 뛰는 꿈을. 그 아이가 자꾸 괜찮다 하면서 저를 달래주는 꿈이요. 은호가 우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게 우진이일 거야. 우진이는 항상 우리를 지키려고 했거든. 비록 어린애였지만 형이라고 생각했나 봐.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지키기는 결국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내가 형이라면서 결국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어.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터져나옵니다. 영란이 우진을 바라보며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근데 왜 저만 모르고 살았을까요? 언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오빠도 기억하고 계셨나요? 은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나도 얼마 안 됐어. 고성희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지.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고아원 출신이라고만 생각했거든. 세 사람이 잠시 침묵에 빠집니다.
30년 만의 재회이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진이 영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었구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란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빠, 아니, 우진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직 어색해서. 우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뭐든 편한 대로 불러.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니까. 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30년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영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저는 한영란이에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한유라는 이미 사라진 이름인 것 같아요. 영란의 방 평소보다 더욱 고요한 밤입니다. 책상 위에는 주민등록증, 졸업장, 대학교 학위증명서, 자격증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습니다. 30년간 영란이 살아온 증거들, 모든 서류에 빼곡히 적힌 한영란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천천히 짚어봅니다. 한영란. 이 이름으로 30년을 살았어. 이게 내 진짜 이름이야. 영란은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어 봅니다. 한유라라는 태어날 때의 이름과 한영란이라는 지금의 이름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냅니다. 첫돌 사진에서는 한복을 입은 채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치원 입학식에서는 새 가방을 메고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버지 어깨에 엎여 있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영란은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와니와 함께 찍은 자매 사진들,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 사진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고 그 안에서 받은 사랑도 진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피는 다를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어. 영란은 가족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30년간 받아온 사랑의 무게가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옵니다. 고요한 새벽, 영란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진짜 부모? 진짜 이름? 아니면 진짜 나 자신? 영란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영란이다. 30년 전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내 이름은 한영란이다. 나를 키워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내가 30년간 불러온 이름이다. 글을 쓰면서 영란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한유라든 한영란이든 중요한 건 지금의 나야. 지금 여기서 사는 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나.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영란의 방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밤새 고민하며 뒤척였던 영란이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휴대폰을 듭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거는 손이 떨리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번호를 누릅니다. 오빠, 아니, 우진 씨. 영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란아, 이렇게 일찍 잠 못 잤구나. 저 결정했어요. 영란이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뭘? 우진의 궁금한 목소리입니다. 도망 안 갈게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게요. 같이 확인해봐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될 수 있는지. 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확실해집니다. 전화기 너머로 우진이 감동받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란아, 정말로? 제 이름은 한영란이에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는 한유라였을지 몰라도 지금의 저는 한영란이에요. 하지만 오빠의 여동생이기도 해요. 그리고 은호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기도 하고요. 영란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게 비춰듭니다. 영란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30년간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우리 이야기가 숨기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는 진짜 이야기 말이에요. 영란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도 밝아집니다. 고마워, 영란아.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오빠.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해요. 영란이 대답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으로는 완전한 아침이 밝아왔고 영란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혼란과 고민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란이의 정체성 찾기 여정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30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가족의 의미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영란이의 선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 화려한 날들에서 영란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우진이와 은호와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이의 진짜 속내가 밝혀지면서 이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도 흥미진진하고요. 여러분은 오늘 영란이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란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혁이와 상철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성재와 수빈이의 이별 이후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성재는 과연 수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낼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화려한 날들의 가장 빠른 예상 줄거리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화려한 날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의 심리 분석까지 매번 새로운 관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